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으로 같은 여성으로서 그녀를 존경합니다. 현재는 맞벌이를 하면서 워킹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시어머니 세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외적이셨어요. 그런 이유가 형편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생활이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셨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유일한 단점은 살림을 잘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일하실 때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지내셨답니다. 은퇴하신 본인이 직접 집안 살림을 하고 싶어 하셔서 살림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한숨만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집이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자주 가서 도와드리고 알려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면 시키지 않고 본인이 손수 식사를 차려주셨었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넌 그냥 앉아 있어라 하시며 정말로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냐고 하셨어요. 응, 괜찮아.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배웠거든. 그대로 해봐. 맛있는 거 만들어줘.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음식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제게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도 다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술 뜨고 다들 수저를 놓고 얼굴을 댔다가 옛날엔 이러한 일이 없던데 하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치 않은 날에는 시어머니가 만드신 요리를 바로 먹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했어요. 그 이후에도 항상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요리를 할 줄 아신다며 저를 보거나 앉아서 쉬라고 하셨고 저는 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요리를 하시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 요리할 때 고기에 핏물을 안 떼고 그냥 조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생선찌개를 끓일 때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비닐이나 지르 어미로 그대로 냄비에 넣으셨어요. 요리하실 때는 닭껍질은 모두 떼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물의 기름이 너무 많이 떠서 먹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레시피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마 넣으셨겠죠? 껍질 제거는 필수예요. 하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은 시어머니는 제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위해 레시피를 직접 다시 돌려봐야 했어요. 어머니, 여기요. 1분 30초 구간의 껍질을 제거하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그렇네요. 근데 이미 물속에 넣고 끓이고 있잖아요. 그냥 내둘라고 해야겠어요. 오늘은 그냥 먹을래요? 물에 넣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꺼내서 다시 하면 되겠네요. 그냥 요리하시면 맛이 없어요. 하기 싫으면 제가 할게요. 아유, 진짜 정신없어요. 내가 요리할 때 부엌 오지 말라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레시피 따라하느라 저 업너까지? 옆을 오가며 직관 혹시고 나서니 요리에 집중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든 요리가 맛이 없으면 먹지 마세요. 안 먹어도 되는데 부엌에서 좀 나가주세요. 사회생활할 때는 아랫사람에게만 일 시키던 시어머니는 제가 귀찮으시답니까? 도움 필요 없다고 부엌에서 쫓아내려 들었어요. 그럴 때면 늘 시아버지가 곁으로 오셔서 며느리가 하는 대로 해봐. 못하겠으면 애에게 도와달라고. 솔직히 살림과 요리는 그 아이가 당신보다 경험이 많은데요. 그래서 시골에 갈 때는 매일이면 맛없는 식사를 먹어야만 했어요. 어느 날은 집 안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해왔어요. 뭐 하세요? 별다른 일 없으면 우리 함께 집에 좀 빨리 와봐. 집에 무슨 큰 일이 생겼어? 방금 빨래를 했는데 세탁기로 돌렸던 옷들이 완전 엉망이 돼서 나왔어. 세탁기가 고장나서 보이는데 좀 와서 받아와 줄래? 시어머니는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급하게 부르셨어. 전화통화로는 도통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불이 나게 시댁으로 뛰어갔어. 들어가서 세탁기를 열어보니 까만색과 흰색 옷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세탁기에 들어 있었어. 옷들이 다 얼룩덜룩해서 색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 어머니,
이 옷 색깔은 원래 이랬어? 아니, 이 옷은 원래 흰색이었는데 빨리하고 나니 거뭇거뭇해져 있어. 이 옷은 검은색인데 세탁 후에 물이 스스로 빠져서 이상해 보입니다. 세탁기가 고장났나 생각해봤는데 옷에 물이 빠지지 않아요. 원래 검은색 옷에서도 물은 빠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이상해요. 빨래를 돌릴 때 세제를 넣으셨나요? 세제를 넣었는데 흰색 옷이 더러워서 그래서 말이에요. 락스로 세탁하면 보여진다던데 이번에 세탁할 때 락스를 넣었어요. 락스로 세탁을 했다면 다른 색깔의 옷들을 섞어서 빨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물이 빠져서 옷들이 다 엉망이 됐어요. 쓰는 물에 희석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히 맞춰 넣었는데 비율을 잘못 맞추었나요? 어머니, 락스는 원래 색이 있는 옷에 사용하는 것이죠. 옷은 흰색 옷은 안 쓰나요? 때문에 발열 때는 가끔만 써요. 색깔 있는 옷에 쓰면 염색된 것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락스로 세탁할 때는 흰색 옷끼리 모아서 해야 된대요. 어머, 그래 저는 그걸 몰랐어. 아휴, 지금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 보니까 그것만 모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옷들은 원래 흰색이랑 검은색 이렇게 나눠서 빨아야 되고요. 수건은 수건끼리 따로 빠져야 돼요. 뭐 세일랑 종류를 나눠서 세탁하라고 그럼 세탁기를 대체 몇 번 돌려야 되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세탁법을 노트에 적어두기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세탁기로 돌린 옷들은 모두 색깔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 후 이 이야기가 가족들 사이에 퍼져 시어머니는 꽤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대로 자존심이 많이 상처받으셨죠. 회사에서는 임원까지 하시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셨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는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기까지 했다고 하시더군요. 은퇴한 아버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여정이 부서져서 집에서 살림하는 것보다는 사회생활하는 게 더 맞아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고 가족을 시댁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나 앞으로 꿈이 어머니가 생겼어요. 이제 어머니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가족들을 다 모아 선언하는 거라니 궁금하네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했는데 그게 제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능성들을 알아봤더니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사회 봉사라니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봉사단체에 들어가 활동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의원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시의원이라면 지금 정치를 하시는 건가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셈은 나에게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그렇다면 정치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이 지루해서 다른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시의원이 되기를 희망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내가 시의원 자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거부하려는 어머니의 반대를 받은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당선이 안 되면 그거 다 후보자가 떠나야 해요. 내 연락 받으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말해주려고 너희를 부른 거예요. 나 오늘 후보자로 등록하고 왔어. 어차피 후보자로 등록한 만큼 너희들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해야 해. 앞으로 선거운동도 같이 해야 돼요. 온 가족이 시어머니가 정치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니 지역 사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시원 후배로 등록하신 뒤로 저희 가족은 다들 힘든 나날을 보냈던 이유는 혼자서만 유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면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죠. 특히 회사에 다니지 않아서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에는 명함을 돌리러 시어머니와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한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돌아다니고 다니는 것보다 그때 동네를 더 많이 걸어 다닌 것 같아요. 명함을 나눠주다가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시어머니가 시의원 선거에 나왔다고 하면서 뽑아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한편 시어머니는 일만 하러 다니시다 보니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 활동하기에 뭔가 역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친정엄마가 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사돈 어른이 동네 부녀의 회장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엄마가 몇 년째 부녀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동네 아는 사람들이 꽤 많겠네요. 요즘에는 다른 동네와 연계하는 사업도 많으니 혹시 연락해서 같이 식사할 만한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사돈 어른과 할 말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셔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어머니를 만나볼까요? 어떻게 대충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말이에요. 만나서 밥도 함께 할까요? 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서로 만날 기회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3차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선거 활동을 도와줘서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부녀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친정엄마가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다며 나를 당겨주라고 했어요. 보통은 부모님께 인사라도 물어보지 않던 분인데 그런 말씀을 듣자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친정엄마의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답했어요. 엄마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너희 시어머니랑 가족들끼리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와 나 그리고 3명이서 함께 밥을 먹으러 간다면 불편할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혹시 너희 엄마가 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로 나한테 뭐라 할까봐 밥 먹자고 하는 거야? 아니야, 왜 그러시나 물어봤더니 그냥 식사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엄마가 부녀회장인가 보니 제 생각에는 선거 때 도움 좀 받으려는 것 같아요. 선거 때 도움 받겠다고 해도 난 정치하는 거 질색해. 그냥 바쁘다고 하고 식사를 못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너희 엄마가 그럼 부탁하면 내가 대놓고 거절할 수 있겠어? 그렇게 계속해서 너를 괴롭힐까봐 걱정돼. 어째 그냥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혹시 선거 이야기를 하시면 엄마가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엄마가 도와주기를 원치 않으면 싫다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런 이야기로 속이 좁아지거나 괴롭히는 분은 아니에요. 친정엄마는 시의원 후보이셔서 어쩌면 혹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 봐 만나는 것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오히려 정치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닌 지역 사회 발전을 원하시고 봉사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는 점을 아시기에 어려움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야 당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전까지만큼은요.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쿨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친정마저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식사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은 참 어색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물어봐주고 받으시다가 이후로는 더 이상 말씀할 것이 없는 듯이 식사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끝 무렵에 시어머니께서 자신이 이 자리를 마련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가 오래전에 부탁한 바가 있어서 며느리에게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사돈이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하시는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물을 한 잔 마시더군요. 그리고 말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그게 유한테 들어가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시원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어요. 이야기는 몇 일 전에 우리 딸한테 전해 들은 거구나요. 사돈,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아왔는데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동네 주민들과 친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사돈께서 여성회장을 꽤 오랜 기간 하셨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 동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제 선거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사모님, 저는 그저 일기부여 회장으로서 집에서 살기만 하는 아줌마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고 동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능숙한지 확인하고 눈이 오면 빙판길이 되지 않도록 쓸고 다니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거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어서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러한 부탁을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친정엄마는 단호하게 도와드릴 수 없다고 선을 지었습니다. 귀까지 시뻘게 시드는데요. 친정엄마께는 알겠다고 자신이 괜히 부탁드린 것 같아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선거 유세를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나를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기서 사도 너은 아니십니까? 저기서 다른 후보자랑 얘기 중이시네요? 아니겠죠? 오늘 동네 행사 주관을 제 엄마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라 후보자들이 와서 자기 선거 유세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어머니처럼 어머니도 여기서 마이크 잡고 유사하게 하면 제 엄마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동네에서 다른 후보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트집을 잡으셨죠. 이런 식이죠. 아니면은요, 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위에 듣고 오셔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었죠. 내가 오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냐? 내가 명함을 주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때 저 후보자가 부녀회장 사돈인 것인 부녀회장이라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 그래서 사돈인 부녀회장도 편들지 않는다는 걸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 어찌나 수군다든지 내가 창피해 죽을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만약 친정엄마가 어머니의 지지를 받는다고 했으면 부녀회장 등에 없이 시의원으로 세워주겠다고 욕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냐고요? 엄마가 동네에서 인기가 많다는데 그런 사람이 사돈 후보자로 나와도 도와주지 않아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내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떨어진다면 별표 너와 내 엄마가 탓을 받을 거라고요. 별표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니가 당선되지 않는 것은 별표 왜 제와 우리 엄마 탓인가요? 별표 사람이 괜찮으면 당선되는 것인데 원으로 안 뽑히면 어머니가 시의일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혹시라도 우리 친정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표 다시 돕도록 말해주실래요? 별표 제가 한 자리 더 줄 수 있어요. 별표 자기가 시의원으로 별로이니 동네에서의 지지가 낮다고 해도 계속해서 친정엄마 탓으로 돌리시는데 별표 매일 이런 식의 얘기를 듣다 보니 별표 나도 차츰 쌓이는 게 많아졌어요. 별표 그리고 얼마 후 명절이 찾아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앉은 자리에서 별표. 결국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배고프는데 먹을 것 좀 없어. 아직 제사 음식을 준비 중이라서 식사거리가 없는데 튀김이나 전중에 가져다 줄까? 라며 간식거리 말고 식사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라도 좀 끓여줘라고 했어요. 지금 말이야 남이 바쁠 거란 생각이 전혀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가스레인지 한 대가 비었으니까 당신이 좀 끓여서 먹어라고 하니까 라면을 끓여달라며 요구한 남편에게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일로 이미 바쁜 상황에서 직접 요리하라고 말했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가르쳤어요. 아니 그 말이 어찌 그건 너무 어렵거나 뭔가?
어쨌든 내가 부엌에 있으니까 요리 좀 해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은 내게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매콤하게 끓여라고 말하고 다시 거실로 가서 소파에 눕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참고 라면을 끓여주게 되었어요. 라면을 다 떠놓은 뒤에 남편이 말했던 고춧가루를 한숨만큼 넣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곁에서 기침을 하셨어요. 아이고, 매워라. 너는 왜 거기서 고춧가루를 흔들고 있어서 남을 기침하게 만들어? 라고 코토기를 잡고 시비를 걸던 시어머니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가 요리하는 것에 취종하며 무슨 일이냐며 계속해서 물었어요. 계속해서 어디서 무슨 말을 하셔서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치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려 하셨을 때 들고 있던 부침개를 뒤집어 놓고 딸이 혼자 쉬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머리까지 이불을 덮었죠. 조금 뒤 김치통을 들고 부엌으로 다시 오셨는데 제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몸 밖에서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기하다가 어디 간 거야? 아직 요리할 게 잔뜩 쌓였는데 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저를 찾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있던 방문까지 열게 됐어요. 그리고 김치통을 손에 쥔 채로 제 딸에게 네, 엄마 못 봤어? 엄마요, 엄마 방금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저기 이불 덮고 있는지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사람아, 맞아. 너 엄마 맞아? 피곤해 보여. 엄마, 요리 안 하고 그냥 쉬면 안 돼. 명절에는 요리해야만 해. 야, 너 거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요리하고 할 말 없어? 낮잠이라도 자려고. 왜냐면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시니까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던 요리는 남편에게 시키세요. 아까부터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체력이 넘칠 것 같아. 게다가 남편 집에서 가끔 요리하는데 어머니보다도 요리를 더 잘해. 고기 핏물 다 빼고 생선 요리할 때는 내장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줄도 알지? 뭐, 너 이게 정신에 나간 거야? 왜 남의 소중한 아들을 명절에 요리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며칠 전 선거하다 등가하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들도 명절에 요리를 해가면서 여자들 도와야 된다고. 이번 명절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세요라고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시더니 다 거짓말이네 봐요. 제가 계속 말다툼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셨다가 저한테 요리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대고 얼른 나와요. 여기 이거 보세요. 내가 아까 요리할 때 고춧가루가 다 튀었어. 명절 제사 음식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튄 거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춧가루는 제 잘못이라고 했는데 아까 어머니가 기침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머니가 음식을 다 망쳐놓으신데도 그 책임을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내가 고춧가루를 흔들었으니까 내가 기침한 거라고요. 아니, 튀는 음식들은 제사장에게 못 올리니 내 말에 토하지 말고 얼른 나와서 다시 요리해라. 어머니야, 왜 억지로 부리세요? 지금 일도 그래요. 고춧가루 안 튀어서 멀쩡한 것들 골라서 제사상에 올리면 되겠죠. 솔직히 고춧가루가 튀었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제가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괴롭히 싶은 게 아니에요. 저번에 친정엄마가 시원선거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계속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리를 기로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저도 짜증이 밀려왔어요. 저도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게 됐죠. 내가 왜 딴 일 가지고 너를 괴롭혀? 사돈이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쉬워해? 그리고 어른이 말하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어디서 그런 버릇 키워 먹은 거야? 엄마가 집에서 너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니?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 제가 가정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런지 몰라. 참으로 허탈하다. 아니면 어머니도 부모님께 며느리를 괴롭히는 방법을 배운 건가요? 너는 거기서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시댁에서 비난을 받는 거야? 예절과 허물이야. 조금 머리를 써야 하고 눈치를 배워야 하는 거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닮아서 무식한 데다가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능력까지 없군.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를 무식하다고 하고 눈치가 없다고도 하고? 우리 엄마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걸란 말인가? 너희 엄마가 내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보니 몰라 무식한가 봐. 남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러는 거야? 내가 당선되면 자기한테도 대접을 받을 거야.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좀 좋아하는 게 좋을 텐데. 집에서 평생살이만 했더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런 건가 싶네. 맞지? 그런데 외가 엄마는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한 걸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데 외가 엄마는 동네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그들부터 딸이 저를 향해 분풀이하죠. 맞죠? 제가 너희 엄마가 무섭다고 싫은 소리를 못한다고. 세상에 제가 살다 보니 그런 웃긴 말을 또 처음 듣는다니까요. 부녀회장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 그냥 아줌마들이 모여서 귀찮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지 뭐. 들었는데 너희 엄마는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들 나를 봤을 때 사돈을 잘못 만났다고 그러더라. 저희 어머니가 그런 평판이 안 좋으시다면 몇 년째 부녀 회장을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좋고 인심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노력하셔도 떨어지신다면 아마 우리 엄마가 후보자로 나가시면 100% 당선될 거예요. 뭔 소리야? 시원해서 왜 낙방해? 명절에 가족이 모여 기분 좋게 지냈는데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짓거리를 했어. 처음에는 음식에 고춧가루가 묻었다며 괴롭히다가 결국 친정 엄마까지 모욕하며 넘어지는 언행을 했어. 그래서 또 명백하지 않아 딸이 홍선거에서 100%유 떨어질 게겠거든 했더니 아주 크게 신보를 내셨는데 저에겐 2년 전년 욕을 하다가 갑자기 내 앞으로 오시어서 얼굴 앞을 명박제어 붉게 치시고 여성분으로서 손님이 그렇게 컸더란 말이에요. 옆에 제 나이 아이는 볼이 터질 것 같은 언어를 들추며 울기에 돌아서시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 방으로 모여든지라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화가 내리지 않기에 계속해 모욕적인 말을 덧붙이시기에 너처럼 똑부러호 여자는 부모로부터 더 러배워야 한다니까요. 어딘 가서 자기 친모님의 목소리가요? 들려왔다.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짓이냐. 너 죽고 싶어.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방안을 두리방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곳이 제 딸라 핸드폰을 깨달으셨고 낚아치셨다. 사실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제 딸은 방 안에서 외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원래는 저도 방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왠지 시어머니에게 한 방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다. 근데 마침 시어머니가 이를 제대로 터뜨린 것이었다. 영상통화로 우리 친정엄마가 제가 어머니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괜한 것으로 구박받고 있는 것까지 다 보시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신 것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소리를 하려고 했다. 당신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 시어머니가 말할 때 토달리지 말고 제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교육을 갖추어 시집에 보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내가 눈 하나 깜빡이며 그런 일에 관여할 것 같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구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또한 당신은 집에서 살림도 안 하고 평생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대기업 임원까지 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의롭지 못한 거짓된 인간인 것이다. 범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야. 인간아, 선거 유세할 때 내 딸을 데리고 다니면 사람 좋은 시어머니처럼 굴더니 아주 괴팍한 시어머니에 당신이 이따위 인성을 가지고도 시원찮다 생각해. 안 그래도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이제 그냥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네. 투표 안 해도 당신이 떨어지는 것은 뻔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떨어진다고 말하냐? 부녀 회장 지위를 이용해서 뒤에서 내를 욕하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누구를 뒷가고 이야기 들어줄 것 같아. 동네 하천은이라고 다리는 주제 어디서 위세를 떨어뜨리냐? 아니,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인성을 다 알고 있거든.
친정엄마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 후에 웃음을 참지 않고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며 안고 있었다. 뒤 펼쳐진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돌처럼 굳어졌어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주변에 비춰지자 엄마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포기하거나 당황해하였어요. 아니, 이게 뭐야.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있으면 터지는 건 뻔하잖아. 내 딸이 괴팍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해본 적도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부터 해야 해. 당신은 이제 끝난 거야? 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단 걸 알아? 여기선 누가 모여있는 줄도 알아. 예전에 내가 내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바랐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현재 지역 주민 중이거든. 친정엄마는 자신이 지금 지역 주민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주의를 비춰주셨어요. 거기에는 긴급 지역 주민 회의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날이 마침 동네 주민 회의를 한다고 구역의 동장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한참 회의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에 친정엄마가 제 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나이도 많으신 친정엄마는 잘 들리지 않아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정엄마와 싸우는 소리까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들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계셨어요. 너 처음부터 내 딸이네 엄마랑 통화하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영상 통화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내가 일부러 꾸민 짓이야. 제가 무슨 짓을 했나요? 저는 친정 엄마가 주민이 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저를 따라와서 엄마 욕을 하시면서 뺨 올리실지도 몰랐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러려고.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소리 지르면서 제 앞으로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손을 잡으셨죠. 다행히 뒤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말리는 덕에 저는 무사했어요. 친정 엄마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일반 주민도 아니고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다니는 각 구역의 주민들이 있다. 보니 이야기가 금방 동네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시원 후보가 자기 며느리를 뺨으로 올렸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애를 무시하고 유세를 하러 다니셨지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의원이 되면 동네가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같이 선거 유세할 때 보면 며느리가 웃지도 않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대단하셨는데 그런 소문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소문들을 잠잠히 오시겠다면서 저를 더 유세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라고 해 내일은 지하철 쪽에요. 명함을 돌리러 가니까 아침까지 일 번출구로 나가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함께 가야 하죠? 사람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고용하세요. 지금 동네에는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로 소문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외출하면 모두가 제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여주면 좋은 소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좋은 소문이에요. 어머니가 민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요? 그냥 나올게요. 죄송한데요. 나에게 시어머니가 계륵을 놓으면서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야 한다고요. 순 없네요. 어머니가 처리하신 일이니 어머니가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 제게 손을 벌리지 말고 그런 싸움은 제게 사과하는 말을 하러 일방적으로 오라는 장소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막무가내로 제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들은 순간 그러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치가 떨렸고 그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대신에 남편이 그 장소로 가서 시어머니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다니겠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화가 났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니는 것을. 오늘같이 선거요인 따라갔더니 뒤에서 수근수근 욕을 하더라며 아주 화를 내더군요. 그때 명절 때 나한테 한 일이 이웃들 사이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퍼뜨린 것인가의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야. 우리 엄마가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하다. 우리 엄마가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 딸이 고통을 겪었다고 하고 시집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되었으면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 엄마가 당당하게 나서나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친모가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어. 그 시점에 당신이 엄마에게 맞선 대신 적당히 일러주면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상황은 제대로 돌아보자면 당신의 처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으니 당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생각하길 바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태가 시작된 것 알아. 회복하려면 내가 해야 해. 너희 엄마가 실수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너는 엄마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해. 이해하니?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해야 해. 보여줄게. 엄마가 당선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다니는 걸 보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앞으로 계속 이 동네에서 살아야 하면서 어떻게 다닐 거야? 너 엄마는 불쌍한 게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야? 나도 불쌍한 거 아니냐고 생각해.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그 사태로 인해 어쩔 것 같아? 시어머니를 챙겨드리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가는 것이 더 낫겠죠? 저도 선거운동을 볼 일이 생겼는데 어머니께서 그 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이런 좋은 계기가 생겼습니다. 엄마의 지혜에 감독하며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에 대해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모녀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뺨을 나란히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거짓 소문인 척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으니 정면 돌파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존심이 강한 시어머니는 처음에 주저하셨는데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 방법이 제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설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친정엄마의 제안을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그만큼 살아오신 분이라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시의원이 되기 위해요. 마지막 바람인가 싶었던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뺨을 맞았다. 그에게 직접 본 사람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고 시어머니는 그분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와 나에게 사죄를 했어요. 게다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오로지 소문뿐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여론은 더 악화되었어요. 인터넷으로 나와 친정어머니를 향해 고개 숙이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남편은 나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야? 장모님이랑 우리 어머니랑 다시 잘 지내게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언제 우리 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라고 했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를 고발하다니 그게 내겐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잘 못하니 우리는 이 문제로 자주 싸웠었어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를 했지만 계속 욕을 먹었고 투표를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중도 사퇴하고 도망치는 듯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답니다. 시댁 이사를 다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이사를 가게 된 것이 저와 친정엄마 탓이라고 윽박질을 했어요. 그런 태도에 열받은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는데 저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리게 하고 자기 혼자만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도 모진 구박을 받고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멀어질 때 차 뒷모습을 보며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 같이 살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 대신 다음 날 이혼서를 가지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친정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틈틈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고요. 그 후에는 제대로 된 쇼핑몰을 만들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 자리를 잡기엔 이르지만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기도 하고 남편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